여러분, 통계적 추론이 어렵게 느껴졌다면 오늘 이 설계도에 주목해 보세요. 효과 크기와 표본 크기, 유의 수준과 검정력이라는 네 가지 핵심 축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해 데이터로 진실을 구축하는 공학적 접근법을 살펴볼 것입니다. 각 요소가 어떻게 맞물려 논리적인 결론을 만들어내는지 그 흥미로운 과정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거대한 모집단이라는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표본 추출이라는 렌즈를 활용하며 이때 렌즈의 정교함이 분석 결과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만약 추출 과정에서 오차나 편향이라는 결함이 발생하면 투영된 결과는 본래의 진실을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도 정확한 데이터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올바르고 정교한 표본 설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데이터 수집의 첫 단계는 모집단을 추출 확률을 정확히 파악하여 확률 표본과 비확률 표본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위 그룹의 특성 비교가 중요하면 층화 추출을, 접근이 쉬운 대상을 위주로 한다면 편의 추출을 선택하는 등 상황에 맞는 최적의 기법을 결정해야죠. 연구의 목적과 제약 상황에 따라 이 설계도를 따라가며 여러분의 조사에 가장 적합한 표본 추출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데이터 추출 시 확률 표본과 비확률 표본 중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되시죠? 확률 표본은 오차 추정이 가능해 대표성이 높지만 비확률 표본은 비용과 속도 면에서 효율적인 대신 통계적 일반화의 한계가 명확합니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비용, 정확도, 편향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안목이 필수적입니다. 표본 크기 n은 데이터의 해상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n이 커질수록 분산이 감소하며 진실에 가까운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기본 공식뿐만 아니라 80%의 검정력을 확보하기 위한 레어의 법칙을 활용해 필요한 최소 표본 크기를 효율적으로 산출하기도 합니다. 데이터의 노이즈를 줄이고 미세한 차이를 감지하기 위해 적절한 표본 설계는 분석의 필수적인 첫걸음임을 잊지 마세요. 효과 크기는 p-밸류가 놓칠 수 있는 현상의 실질적인 중요성을 표준화된 수치로 보여주는 핵심 지표입니다. 화면의 히트맵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코엔스 D나 피어슨스 R 같은 지표가 학술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지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단순히 통계적인 유의미함을 넘어 데이터가 가진 실제적인 물리적 크기를 파악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연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통계적 유의성만큼이나 중요한 효과 크기를 세 가지 패밀리 트리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치형 데이터의 평균 차이를 보는 차이 가족부터 상관 가족, 범주형 가족까지 연구 목적에 따른 다양한 지표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각 가족의 대표 지표인 코엔스 D나 피어센스 R, 그리고 OGB의 개념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통계적 가설 검정에서 검정력과 유의 수준의 관계는 마치 레이더로 표적을 탐지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유의 수준 알파는 아무것도 없는데 적군으로 오해하는 거짓 알람이며 검정력은 실제 표적을 정확히 찾아낼 확률인 진실 포착을 의미하죠. 이 둘은 시소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거짓 알람을 줄이려고 기준을 너무 높이면 정작 중요한 진실을 놓칠 확률인 베타가 커져 검정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통계적 검정력의 원리를 살펴보면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의 분포 사이에서 황금색으로 표시된 영역이 바로 실제 효과를 제대로 식별해낼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프처럼 효과 크기를 키우거나 표본수를 늘려 곡선의 폭을 좁히면 이 황금색 영역이 극적으로 넓어지며 연구의 정밀도가 높아집니다. 결국 데이터의 변동성을 제어하고 차이를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올바른 가설 채택을 위한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계 설계의 철의 사각형은 네 가지 변수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믹서보드와 같아서 세 개를 고정하면 나머지는 수학적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예시처럼 효과 크기가 작을 때 검정력을 유지하려면 표본 크기를 반드시 늘려야 하듯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갑니다. 결국 성공적인 실험 설계란 이 네 개의 다이얼 사이에서 연구 목적에 맞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과정입니다. 실무에서 두 집단의 비율 차이를 비교할 때 유용한 두 집단 비율 Z 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양쪽의 비율 차이를 표준 오차로 나누어 Z 통계량을 산출하며 이 값이 임계치인 1.96을 넘으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특히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저울의 민감도가 예민해져 아주 작은 차이도 정밀하게 잡아낼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최소 탐지 효과인 MDE는 우리가 실험을 통해 포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통계적 차이이자 일종의 실험 해상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에서 보듯 이는 유의 수준 확보와 목표 검정력 도달에 필요한 두 거리의 합으로 정의되며 실험 설계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MDE를 너무 낮추면 방대한 표본이 필요하고 너무 높이면 미세한 비즈니스 성과를 놓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G-파워와 PS-파워 툴의 입출력 구조를 살펴보면 분석 종류와 유의 수준, 목표 검정력 등을 입력했을 때 사전 분석 엔진을 통해 최적의 결과값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연구에 필요한 표본 크기와 실제 검정력을 산출할 수 있으며 실험 전에 진행하는 사전 분석이 가장 보편적이고 권장되는 방식입니다. 사후 분석으로 얻은 검정력은 이미 도출된 p-밸류에 의존하므로 해석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통계 분석에서 p-값은 단순한 반향만 알려주는 나침반 같아서 효과의 크기나 정확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신뢰 구간은 실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를 지도로 보여주어 불확실성을 시각화하고 가짜 양성을 방지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따라서 현대 통계학에서는 p-값에만 의존하지 말고 효과 크기와 신뢰 구간을 반드시 함께 보고하는 것이 필수적인 표준입니다. 여러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의 핵심인 통계적 추론 설계 가이드를 표본 추출부터 실무적인 테스트 설계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각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들을 직관적인 다이얼과 체크리스트로 확인하며 분석 지표 설정 시 p-밸류에만 의존하지 말고 신뢰 구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결국 완벽한 설계란 없기에 오차와 비용 사이에서 최선의 공학적 타협점을 찾는 것이 데이터 전문가인 우리의 진정한 역할입니다.